차가운 법정 공기는 강민서의 폐부를 찔렀다. 짙은 회색에 죄수복을 입은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변호인의 마지막 변론은 희미한 메아리처럼 맴돌았지만 그 어떤 말도 그녀의 가슴에 닿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듯했다. 배심원들의 얼굴은 싸늘했고 방청석은 비난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검은 독일 셰퍼드. 아레스뿐이었다. 아레스의 커다란 눈은 주인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혼란,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서려 있었다. 피고인 강민서,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형은 사형. 판사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법정을 뒤흔들었다. 그 순간 민서의 굳게 닫혔던 심장이 잠시 멈추는 듯했다. 주변의 웅성거림, 플래시 세례,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경찰이었다. 정의를 수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진실을 밝히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자랑스러운 경찰. 그런데 이제 그녀는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사형수라는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쨍그랑거리는 쇠붙이 소리가 그녀의 귀에 거슬렸다. 호송관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하자 아레스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아레스는 민서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주인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아레스, 괜찮아. 민서는 애써 미소 지으며 아레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에서 떨림이 느껴졌다. 아레스는 민서의 손길에 잠시 진정했지만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호송관들을 노려봤다. 법정을 나서자마자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빗발쳤다. 강민서 경위님, 정말 무죄를 주장하십니까? 희생자 가족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입은 마치 자물쇠로 잠긴 듯했고 목에서는 뜨거운 응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민서는 호송체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다. 푸른 하늘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도 모두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아레스는 호송차의 옆을 끈질기게 따라왔다. 그 커다란 몸집으로 차와 나란히 달리는 모습은 처량하고도 애처로웠다. 민서는 창문을 통해 아레스를 바라보았다. 아레스의 눈빛은 절규하고 있었다. 걱정 마, 아레스, 난 괜찮을 거야. 민서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한 속삭임조차 되지 못했다. 교도소의 차가운 철창이 그녀를 맞이했다. 삐걱거리는 철문 소리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했다. 독방에 갇힌 민서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녀는 그날 밤 살인 현장에 있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칼은 그녀의 손에 쥐어 있었고 희생자의 피는 그녀의 옷에 튀어 있었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맹세코 살인자가 아니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왜?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결의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경찰이었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그녀의 본성이었다. 비록 지금은 죄수복을 입고 철창 안에 갇혀 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는 희미하지만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갈망이자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몬 자들에 대한 복수심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레스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레스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자 유일한 친구였다. 아레스는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영혼의 동반자였다. 그녀가 경찰 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첫 임지에 발령받았을 때도 아레스는 항상 그녀의 곁을 지켰다. 아레스는 그녀의 슬픔을 나누고 그녀의 기쁨을 함께했다. 그리고 이제 아레스는 그녀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민서는 아레스의 뛰어난 지능과 충성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레스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아레스는 또 다른 자신과 같았다. 그녀는 아레스의 눈빛에서 읽었다. 아레스는 그녀를 이해하고 그녀를 믿어주며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강렬한 예감을 느꼈다. 어쩌면 아레스가 이 모든 억울함을 밝혀줄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다. 밤은 깊어지고 감옥의 어둠은 그녀를 더욱 짓눌렀다. 민서는 자신의 지난 삶을 되짚어 보았다. 그녀는 항상 정의를 위해 싸워왔다. 약한 자들의 편에 서고 불의에 맞서 싸웠다. 그녀의 아버지도 경찰이었다. 그는 항상 경찰은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의 뒤를 이어 경찰의 길을 택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그 시스템에 의해 배신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검은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그녀를 이 지경으로 만든 범인이 누구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가는 듯했다. 경찰 내부의 부패한 세력,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거대 조직. 그들은 민서가 파헤치려 했던 거대한 비리를 덮기 위해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녀는 그들의 더러운 거래를 우연히 목격했고 그들은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키려 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 민서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살아야 했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아레스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위해. 그녀는 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독방벽에 기대어 앉았다. 차가운 벽이 그녀의 등을 타고 온몸으로 한기를 전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열정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진실을 밝히고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은 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막막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아레스에게 자랑스러운 주인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세상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 숨결 속에는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와 함께 다가올 싸움에 대한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한편 교도소 바깥 민서가 끌려간 이후에도 아레스는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했다. 아레스는 철창 너머로 보이는 교도소 건물을 응시했다. 그 거대한 콘크리트 벽 안에서 주인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듯했다. 아레스는 낮게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슬픔과 애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듯 아레스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아레스의 깊은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레스는 민서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특수견이었다. 민서의 아버지가 직접 훈련시킨 아레스는 놀라운 지능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다. 아레스는 민서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까지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아레스는 주인의 눈빛에서 절망과 함께 타오르는 희미한 불꽃을 보았다. 아레스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주인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에게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아레스는 민서의 냄새를 맡으며 교도소 주변을 맴돌았다. 차가운 콘크리트와 철창 너머로 희미하게 풍겨오는 주인의 재취는 아레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아레스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 민서의 아버지가 민서를 훈련시키던 훈련장이 보였다. 그곳은 아레스와 민서의 추억이 가득한 장소였다. 아레스는 마치 무엇인가에 이끌린 듯 훈련장으로 향했다. 훈련장에는 민서가 사용하던 훈련 장비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레스는 민서의 훈련복을 물고 바닥에 엎드렸다. 훈련복에서는 익숙한 주인의 냄새가 났다. 아레스는 훈련복에 코를 박고 한참을 킁킁거렸다. 그리고 마치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아레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레스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지성과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아레스는 주인의 억울함을 밝혀내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주인이 갇힌 곳은 비록 차가운 감옥이었지만 아레스에게는 그곳이 바로 전투가 시작될 전장이었다. 아레스는 주인을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었다. 아레스는 훈련복을 물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호했다. 밤하늘에는 초승달이 떠 있었고 그 달빛은 아레스의 그림자를 더욱 길게 드리웠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인간의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여인의 억울함을 한 마리의 개가 밝혀낼 것이라고는.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어두운 밤에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교도소의 새벽은 차갑고 음산했다. 민서는 잠 못 이루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다. 불과 몇 시간 후면 그녀의 생명이 끝난다. 그녀의 심장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불길이 있었다. 그녀는 죽을 수 없었다. 이대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복수해야 했고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때였다. 창문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작은 긁는 소리, 그리고 낮게 울리는 바람소리 같기도 했다. 민서는 귀를 기울였다. 분명한 소리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문에 다가갔다. 창살 너머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익숙한 형태였다. 커다란 몸집, 뾰족한 귀, 그리고 두려움 없는 눈빛 아레스였다. 아레스는 어떻게 이곳까지 온 것일까? 민서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일렁였다. 아레스는 창살 틈으로 무언가를 밀어 넣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것은 작고 얇은 금속 조각이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머리핀이었다. 어렸을 때 그녀가 장난으로 아레스에게 가르쳤던 기술이었다. 단순한 머리핀으로 잠긴 문을 따는 법. 아레스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머리핀을 이용해 철창의 낡은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덜컹 덜컹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레스의 도움으로 그녀는 탈출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교도관의 순찰 시간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을 조용히 움직였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기 위해 맨발로 복도를 걸었다. 교도소의 내부는 미로 같았지만 민서는 경찰학교에서 배운 대로 침착하게 길을 찾았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다. 복도 끝에 비상구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아레스가 저 멀리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레스는 민서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민서는 아레스의 커다란 몸을 끌어안았다. 따뜻하고 익숙한 털의 감촉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켰다. 아레스,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아레스는 주인의 진심을 알아들은 듯 민서의 뺨을 핥았다. 탈출은 성공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민서는 수배자 신세가 되었다. 그녀를 잡기 위해 모든 경찰력이 동원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도망쳐야 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진범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돈도, 옷도, 신분증도, 오직 아레스와 함께할 뿐이었다. 민서는 아레스와 함께 인적이 드문 상일로 접어들었다. 산속은 어둡고 험했지만 아레스는 훈련받은 대로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민서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녀를 구한 세력은 누구일까? 그들은 왜 그녀를 도와준 것일까? 단순히 그녀의 결백을 믿어서는 아닐 터였다. 이 모든 것은 분명 더 큰 음모의 일부일 터였다. 그녀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폐가에 도착했다. 어렸을 적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비밀 훈련을 하러 오던 곳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은신처였다. 폐가는 낡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다. 아레스는 폐가 주변을 킁킁거리며 맴돌았다. 마치 무엇인가를 찾는 듯했다. 민서는 폐가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어수선했다. 그때 아레스가 낡은 마룻바닥 아래를 발로 긁었다. 민서는 아레스가 가리키는 곳을 살펴봤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드러내자 그 아래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권총 한 자루, 그리고 몇 장의 빛바랜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녀가 갓난아기였을 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오래된 수첩이 놓여 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민서의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과거에 수사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었다. 검은 그림자라고 불리는 거대 범죄 조직에 대한 내용이었다. 조직은 마약, 인신매매, 그리고 정치권과의 유착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조직의 실체를 파헤치려다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살인 누명을 쓴 사건도 이 검은 그림자 조직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수첩 속에는 조직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들의 은밀한 거래 장소와 방식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민서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조직의 비리를 밝히려다 희생되었고 이제 그녀 또한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아레스는 민서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민서는 아레스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아레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겼어.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수첩을 품에 넣고 권총을 손에 쥐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그녀에게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경찰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비록 지금은 수배자 신세이지만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복수를 해줄 것이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을 것이라 다짐했다. 아레스는 민서의 결의를 알아챈 듯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충성심과 함께 전투를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아레스는 민서의 진정한 동료이자 가장 강력한 아군이었다. 그들은 폐가를 나와 다시 산길을 내려갔다. 새벽의 어둠은 걷히고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다. 민서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슬픔,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 그녀는 이제 단순한 탈옥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쫓는 사냥꾼이었고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받은 계승자였다. 도심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난했다. 민서는 도중에 폐쇄된 기차역에 들렀다. 그곳에서 그녀는 낡은 작업복과 모자를 찾아 입었다. 그녀의 경찰 제복과 신분증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징이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했다. 아레스는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기차역 주변의 낡은 상가 건물을 지나던 중 민서는 한 신문 가판대 앞에 멈춰 섰다. 헤드라인은 온통 그녀의 탈옥 소식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사형수, 강민서, 극적 탈옥, 경찰, 비상령 발동, 기사 속에는 그녀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살기 가득한 범죄자로 묘사되어 있었다. 민서는 씁쓸하게 웃었다. 세상은 이미 그녀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레스가 있었고 아버지의 수첩이 있었다. 그녀는 기사 내용 중 한 부분을 발견했다. 그녀가 살인 누명을 쓴 사건의 희생자가 성진그룹의 전직 임원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성진그룹은 과거 민서의 아버지가 검은 그림자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했던 기업 중 하나였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는 듯했다. 민서는 아레스와 함께 도시의 번잡함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이제부터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자신들을 덫에 빠뜨린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칠 것이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그녀의 외로운 싸움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아레스는 민서의 옆을 묵묵히 지켰다. 그의 충성심은 어떠한 시련에도 변치 않을 것이었다. 성진그룹, 그 이름은 민서의 머릿속에서 강렬한 파장을 일으켰다. 아버지의 수첩에 기록된 검은 그림자 조직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지목된 그 기업. 단순한 우연의 일치는 아닐 터였다. 민서는 아레스와 함께 도시의 지하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었다. 낡은 하수도관, 버려진 지하철 터널, 그리고 먼지 쌓인 창고들만이 그들의 은신처가 되어 주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민서는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수첩에는 성진그룹 최동민 상무, 조직의 자금 세탁 및 핵심 인물과 연결, 과거 특수부대 출신으로 잔혹하고 비열함 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최동민. 민서의 머릿속에서 흐릿한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 같기도 했다. 매섭고 차가운 눈빛을 가졌던 남자. 그가 그녀의 가족의 비극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면 민서의 심장은 분노로 타올랐다. 그때였다. 민서의 눈에 수첩의 한 페이지가 들어왔다. 그곳에는 불완전하게 지워진 듯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백색 건물 7층, 숨겨진 방, 그리고 개. 민서는 숨을 멈췄다. 개라는 단어가 왜 이곳에 있을까? 그리고 백색 건물은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미완성된 기록일 터였다. 아레스는 민서의 옆에 웅크려 앉아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레스는 민서의 불안한 감정을 감지하는 듯 낮게 콧소리를 냈다. 민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되짚어봤다. 아버지는 항상 그녀에게 진실은 언제나 숨겨져 있지만 용기 있는 자만이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경찰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정의의 이름으로 배신당했다. 아버지가 죽던 날의 기억이 파편처럼 뇌리를 스쳤다. 번개 치던 밤,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비명소리. 민서는 그때 겨우 10살이었다. 그녀는 작은 방에 숨어 있었고 밖에서는 격렬한 몸싸움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그녀가 방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날 밤의 기억은 항상 그녀의 악몽이 되었다. 그녀는 수첩을 더 자세히 살폈다. 아버지의 필체는 점점 더 다급해지는 듯 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상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다. 마치 지도가 불완전하게 그려진 듯한 형상이었다. 민서는 그 기호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어딘가의 도면 같기도 했고 복잡한 암호 같기도 했다. 아레스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민서는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다. 쥐새끼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지하 공간에서 아레스는 무엇을 감지한 것일까? 아레스는 낡은 벽돌 벽을 긁기 시작했다. 민서는 아레스가 가리키는 곳을 살펴보았다. 벽돌 사이의 틈새에서 희미한 냄새가 풍겨왔다. 그것은 그녀에게 익숙한 냄새였다. 오래된 가죽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피 냄새. 민서는 아레스가 가리키는 벽돌을 조심스럽게 빼냈다. 그 안에는 작은 주머니가 숨겨져 있었다. 주머니 안에는 낡은 경찰 배지가 들어있었다. 아버지의 배지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USB가 놓여 있었다. 민서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USB를 열 방법은 없었다. 그녀에게는 컴퓨터도 전기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진실을 향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USB와 아버지의 배지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 아레스가 짖기 시작했다. 거칠고 위협적인 짖음이었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명의 발소리. 그들은 그녀를 쫓는 경찰일 수도 있고 검은 그림자 조직의 추적자일 수도 있었다. 민서는 아레스에게 눈짓했다. 조용히 해. 아레스는 주인의 말을 알아들은 듯 짖음을 멈추고 민서의 옆에 바싹 붙어 엎드렸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민서는 폐가에서 발견했던 낡은 권총을 꽉 쥐었다. 심장이 귀청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경찰이었다. 숱한 위험에 노출되어 왔지만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은 없었다. 그녀는 살아야 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완성해야 했다. 발소리가 그들의 은신처 바로 앞에서 멈췄다. 민서는 숨을 죽였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이 근처에 분명히 숨어 있을 거야. 초에 상무님 명령이야. 반드시 찾아내야 해. 개새끼 한 마리랑 같이 다니는 여자라는데 잡기 쉬울 겁니다. 민서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최동민, 그가 직접 그녀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레스의 존재까지 알고 있었다. 민서는 아레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해, 아레스,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어. 그때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냄새가 나는군, 개 냄새. 민서는 아레스에게 신호를 보냈다. 아레스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동시에 민서는 반대편 통로로 몸을 날렸다. 그들은 둘로 나뉘어 적들을 교란시킬 작정이었다. 이것은 민서와 아레스가 수없이 연습했던 훈련 방식 중 하나였다.
적을 혼란시키고 빈틈을 노리는 것. 적이 있다, 도망간다. 추적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아레스가 사라진 쪽으로 달려갔다. 민서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그들의 뒤를 쫓았다. 그녀는 그들이 모두 아레스에게 집중하는 틈을 타 그들의 뒤를 기습할 생각이었다. 어둠 속에서 격렬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레스가 추적자들을 상대하고 있는 듯했다. 민서는 조용히 총을 겨누고 기회를 노렸다. 1명, 2명.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방가쇠를 당겼다. 퍽퍽 2명의 추적자가 쓰러졌다. 남은 추적자들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강민서 내년이 여기에 있었군. 민서는 다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렸다. 그녀는 경찰이었다. 그녀의 훈련은 실전에서 빛을 발했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적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했다. 그때 아레스가 달려들어 남은 추적자들의 다리를 물었다. 추적자들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민서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추적자마저 제압했다. 어둠 속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손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아레스는 민서의 옆으로 와서 그녀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민서는 아레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잘했어, 아레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추적자들의 주머니를 뒤졌다. 그들은 모두 성진 그룹의 보안 요원들이었다. 그들의 무정의에서 최동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황 보고해. 강민서 잡았나. 민서는 무정의를 집어들었다. 최동민, 내 놈이 내 아버지도 죽였지. 무정의 저편에서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최동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흥, 용케 살아남았군. 네 아버지는 주제넘게 나섰다가 죽은 거야. 내 년도 곧 그렇게 될 거다. 순순히 돌아오면 고통은 없을 테니. 꿈깨 난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내 놈들의 모든 죄를 밝혀내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민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정의를 내던지고 발로 부셔버렸다. 그녀는 추적자들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휴대폰과 지갑을 찾아냈다. 휴대폰을 켜자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떴다. 모두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주저없이 USB를 휴대폰에 연결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알 수 없는 파일들이 나타났다.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민서는 아버지의 수첩에서 본 기호들을 떠올렸다. 그것은 분명 이 파일들의 암호를 푸는 단서일 터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거대한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민서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죽음, 자신의 누명, 그리고 검은 그림자 조직과 최동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 세력에 맞서는 정의의 싸움이었다. 어둠 속에서 민서는 아레스의 따뜻한 천을 느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레스는 그녀의 그림자이자 방패였으며 그녀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였다. 그녀는 아레스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아레스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충성심과 함께 주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싸우려는 깊은 연대가 담겨 있었다. 아레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야. 그녀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는 아버지의 비밀 파일 목록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이 파일들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민서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둠 속 지하 공간에서 민서는 아버지의 휴대폰과 USB에 담긴 파일들을 분석하는 데 몰두했다. 해독된 파일들은 충격적이었다. 그 안에는 검은 그림자 조직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의 증거가 빼곡히 담겨 있었다. 마약 밀매, 인신매매, 불법 무기 거래,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비리 장부까지. 그들은 마치 거대한 암세포처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정점에는 최동민 상무가 있었다. 파일에는 성진그룹이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조직의 검은 돈을 세탁하고 불법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위장회사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었다. 민서가 살인 누명을 쓴 사건의 희생자는 성진그룹의 전직 임원이었는데 그는 조직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민서는 그 죽음의 현장에 우연히 있었던 것뿐이었다. 이건 상상 이상이야. 민서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경찰이었을 때도 이 정도로 거대한 조직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 그들의 권력은 너무나 거대했고 그들의 손은 너무나 깊숙이 뻗어 있었다. 아레스는 민서의 옆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아레스는 민서의 불안하고 격앙된 감정을 감지하는 듯 민서의 손을 핥았다. 민서는 아레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레스만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파일을 계속 분석하던 민서는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것은 최동민 상무가 과거 어떤 연구소 앞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연구소의 간판에는 백색 연구소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민서의 눈이 번뜩였다. 아버지의 수첩에 적혀 있던 백색 건물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진 속 최동민 옆에 남자를 본 순간 민서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녀의 아버지의 오랜 동료이자 그녀에게는 삼촌과도 같았던 박진우 경위였다. 박경위는 민서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은퇴하고 연락이 끊겼었다. 그가 최동민과 함께 사진에 찍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배신일까? 아니면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 민서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박진우 경위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함께 그가 검은 그림자 조직의 일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휩싸였다.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그때 아레스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킁킁거렸다. 그리고는 낡은 문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민서는 총을 움켜쥐고 경계 태세를 갖췄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민서는 즉시 총을 겨눴다. 강경위님, 진정하십시오.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였다. 누구시죠? 민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남자는 천천히 빛이 드는 곳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민서는 놀라움에 숨을 들이켰다. 그는 한때 그녀의 아버지를 따르던 젊은 형사였던 김준혁이었다. 지금은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익숙한 정직함을 읽을 수 있었다. 김 형사님, 오랜만입니다. 강경위님. 아니, 이제는 민서 씨라고 불러야겠군요. 김준혁은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이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억울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당신 아버지처럼 이 조직을 쫓아왔으니까요. 김준혁은 자신이 박진우 경위와 함께 비밀리에 검은 그림자 조직을 쫓고 있었음을 밝혔다. 박진우 경위는 조직에 잠입해 내부 정보를 빼내고 있었고
최동민과의 사진은 그들의 잠입작전의 일부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경희는 최근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박진우 경위님은 어디 계신가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김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백색연구소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박경희 님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에 그곳에 대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동민이 그곳에서 아주 위험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실험. 네, 인간의 기억을 조작하고 심지어 감정까지 통제하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박경희 님은 이 기술이 검은 그림자 조직의 최종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사회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목적이죠. 민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기억과 감정 조작이라니.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이 흐릿한 이유, 그리고 재판에서 자신이 그렇게 무기력했던 이유가 어쩌면 그들의 조작 때문일 수도 있다는 섬뜩한 직감이 들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민서 씨, 당신 아버지의 죽음, 당신의 누명, 그리고 박경희 님의 실종, 이 모든 것이 검은 그림자 조직의 거대한 음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RS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박경희 님도 RS의 특별함을 알고 계셨으니까요. 민서는 김준혁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좋아요. 함께 가죠. 이렇게 민서는 김준혁이라는 뜻밖의 동맹을 얻게 되었다. 김준혁은 경찰 내부에서 여전히 민서를 믿고 있던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였고, 그 또한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오랜 시간 외로운 싸움을 해왔던 사람이었다. 그들은 이제 백색연구소로 향할 계획을 세웠다. 그곳에 박진우 경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검은 그림자 조직의 비밀스러운 실험의 전말도 밝혀낼 수 있을 터였다. 그날 밤 민서와 김준혁, 그리고 아레스는 도시의 복잡한 밤거리를 헤쳐나갔다. 그들은 감시 카메라를 피하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이용했다. 김준혁은 과거 정보원들에게 얻은 자료들을 민서에게 넘겨주었다. 조직의 은신처, 요원들의 이동 경로,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암호 체계까지. 최동민은 매우 영리하고 잔인한 인물입니다. 그는 당신 아버지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습니다. 김준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당신 아버지가 조직의 핵심 정보를 담은 USB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 당신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민서의 손에 쥐고 있던 USB가 더욱 뜨겁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것. 그리고 그 USB가 이제 그녀의 손에 있었다. 그들은 도시 외곽에 있는 낡은 공장지대에 도착했다. 백색연구소는 지도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김준혁은 오랫동안 이곳을 추적해왔다고 했다. 공장지대의 어둠 속에서 아레스가 다시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한 낡은 창고 건물을 향해 몸을 움직였다. 민서와 김준혁은 아레스의 뒤를 따랐다. 아레스는 창고 벽에 난 작은 틈새를 향해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았다. 희미한 금속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화학약품 냄새가 풍겨왔다. 아레스가 반응하는군. 여기가 맞아. 김준혁이 속삭였다. 창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김준혁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 자물쇠를 해제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주변을 경계하며 총을 겨누었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쿵쾅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자물쇠가 풀리고
김준혁이 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차가운 금속 냄새와 함께 기계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다. 낡은 상자들과 기계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굳게 닫힌 철문이 있었다. 철문 위에는 희미하게 연구실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아레스는 철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는 낮게 울부짖었다. 그 울부짖음은 슬픔과 함께 어떤 절박함을 담고 있었다. 민서는 아레스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아레스의 눈빛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그때였다. 연구실 문 안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그리고 곧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비틀거렸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리고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박진우 경위였다. 박경위님, 민서가 외쳤다. 하지만 박경위는 민서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옷은 찢겨 있었고 몸 곳곳에는 상처가 나 있었다. 진우 형님, 김준혁이 달려가 박경위를 부축했다. 박경위는 김준혁을 알아보는 듯했지만 그의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만 흘러나왔다. 민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검은 그림자 조직의 실험이 박진우 경위에게 어떤 끔찍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었다. 기억과 감정 조작. 박경위는 그들의 실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때 연구실 안쪽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최동민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랜만이군. 강민서 경위. 내년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최동민의 뒤에는 여러 명의 무장한 요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검은 복장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총을 들고 있었다. 민서와 김준혁은 순식간에 포위되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민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있는 아레스를 바라보았다. 아레스는 최동민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으르렁거림은 경고이자 전투를 시작하겠다는 신호였다. 최동민, 내 놈은 끝장이야. 내 놈이 저지른 모든 죄를 만천에 드러낼 거야. 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동민은 비웃었다. 웃기는군. 사형수가 감히 뭘 할 수 있다고. 네 아버지처럼 내년도 여기서 사라질 거야. 그리고 내 놈의 이 개새끼도. 최동민의 말에 아레스의 털이 곤두섰다. 아레스는 최동민을 향해 돌진했다. 갑작스러운 아레스의 공격에 최동민과 요원들은 당황했다. 민서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총을 겨누고 요원들을 향해 반가쇠를 당겼다. 김준혁도 즉시 총을 빼들어 민서를 도왔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총성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변했다. 민서와 김준혁은 필사적으로 싸웠다. 아레스는 최동민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고 최동민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박진우 경위는 혼란 속에서 비틀거리며 민서의 뒤에 숨으려 했다. 아버지의 복수다. 최동민, 민서가 외쳤다. 그녀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울 뿐이었다. 연구실 안은 총성과 비명, 그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서는 노련한 경찰처럼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총구는 최동민의 요원들을 향해 불을 뿜었다. 아레스는 최동민의 다리를 물고 늘어져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최동민은 비명을 지르며 아레스를 떼어내려 했지만 아레스는 훈련받은 대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김준혁은 박진우 경위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기며 민서를 엄호했다. 박경희는 여전히 멍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다. 그의 눈동자는 혼돈만이 가득했다. 민서는 박경희의 상태를 보자 더욱 분노가 치밀었다. 검은 그림자 조직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요원들은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민서와 김준혁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 민서는 몸을 날려 엄폐물 뒤로 숨고 정확한 사격으로 요원들을 제압했다. 그녀는 경찰학교에서 배운 모든 전술과 기술을 총동원했다. 아레스는 민서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녀를 도왔다. 아레스는 요원들의 빈틈을 노려 공격했고 그들의 발을 묶었다. 강민서 내년이 감히 최동민은 아레스에게 몰린 다리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민서를 향해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민서는 최동민을 향해 돌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분노와 억울함이 최동민을 향한 총구에 담겨 있었다. 최동민은 몸을 피하려 했지만 아레스에게 붙잡힌 다리 때문에 움직임이 둔했다. 민서는 그의 어깨에 총을 쐈다. 퍽 최동민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때였다. 연구실 한쪽에서 굉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최동민이 미리 설치해둔 폭탄이었다. 최동민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민서 씨, 이 건물 무너질 거야. 어서 나가야 해. 김준혁이 소리쳤다. 민서는 최동민을 체포하려던 것을 멈추고 박진우 경위를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박경희는 여전히 멍한 상태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아레스는 민서의 옷자락을 물고 밖으로 끌어당기려 했다. 난 괜찮아. 박경희님을 먼저. 민서는 외쳤다. 하지만 그때였다. 연구실 문이 다시 열리며 새로운 무장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최동민의 지원군이었다. 민서는 절망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시간도 없었다. 연기는 더욱 짙어졌고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아레스가 박진우 경위의 옷자락을 물고 그를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아레스는 필사적으로 박경희를 끌어당겼다. 박경희는 아레스의 힘에 이끌려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나섰다. 김준혁은 아레스와 박경희를 돕기 위해 달려갔다. 아레스 안 돼. 민서가 소리쳤다. 아레스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아레스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레스의 눈빛은 강렬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마치 나는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할 거야라고 말하는 듯했다. 아레스는 박진우 경위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고 김준혁이 그들을 데리고 멀리 벗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아레스는 다시 연구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민서는 놀라서 소리쳤다. 아레스 돌아와. 하지만 아레스는 이미 최동민에게 다시 달려들고 있었다. 최동민은 쓰러진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아레스는 최동민의 손에 들려있던 소형 폭발 장치를 물어뜯었다. 최동민은 비명을 질렀고 폭발 장치는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때 건물이 굉음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다. 천장이 무너지고 벽이 갈라졌다. 민서는 아레스를 향해 손을 뻗었다. 아레스. 그러나 늦었다. 거대한 콘크리트 잔해가 민서와 아레스를 갈라놓았다. 민서는 쓰러지는 건물 잔해 속에서 아레스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아레스의 눈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있었고 그 눈빛에는 변함없는 충성심과 함께 무언가 이룰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광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연구소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민서는 폭발의 충격으로 멀리 날아갔다. 그녀는 의식을 잃기 직전 아레스의 마지막 표정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의 표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그것보다 더 깊은 사랑과 희생을 담고 있었다. 민서는 정신을 차렸을 때 병원에 누워 있었다. 김준혁이 그녀의 옆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안도하고 있었다. 민서 씨, 괜찮으세요? 민서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레스는 어떻게 됐어요? 김준혁은 고개를 떨궜다. 그의 침묵은 대답보다 더 잔인했다. 민서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레스,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자 가장 충성스러운 친구. 아레스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것이다.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다. 아레스의 따뜻한 털, 장난기 넘치던 눈빛, 그녀를 보호하던 용감한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아레스를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레스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아레스는 그녀의 삶의 이유였다. 최동민은 어떻게 됐죠? 민서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물었다.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울 겁니다. 김준혁이 말했다. 최동민이 죽었다는 소식에도 민서는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아레스의 상실감으로 가득했다. 복수심도 정의에 대한 갈망도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아레스를 잃었다. 박진우 경위는 중환자실에 있었다. 그의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심각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혼잣말만 중얼거렸다. 그의 기억과 감정이 완전히 파괴된 듯했다. 민서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마음의 상처였다. 아레스의 희생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아레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 김준혁은 민서에게 아버지의 USB에서 얻은 마지막 정보를 건넸다. 그것은 검은 그림자 조직의 최종 목표와 관련된 암호화된 파일이었다. 아레스가 파괴한 폭발 장치 속에는 이 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열쇠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동민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파일을 없애려 했던 것이다. 아레스가 폭발 장치를 물어뜯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민서가 나지막이 물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아레스는 당신 아버지가 남기신 흔적을 쫓아왔고 그 모든 것의 연결고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레스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민서 씨, 그는 당신 아버지의 마지막 임무를 이어받은 영웅입니다. 김준혁의 말에 민서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아레스는 그녀의 수호신이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못다 이룬 정의를 완성하기 위해. 아레스는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민서는 아레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반드시 이 검은 그림자 조직의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사회에 그들의 죄를 고발할 것이다. 그것이 아레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며칠 후 민서는 퇴원했다. 그녀는 아레스의 흔적을 찾기 위해 연구소 붕괴 현장을 다시 찾았다. 모든 것이 잔해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잔해 더미를 헤집으며 아레스의 흔적을 찾았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아레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손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그것은 아레스의 목줄이었다. 흙과 먼지에 뒤덮여 있었지만
분명 아레스의 것이었다. 그리고 목줄에는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펜던트를 열자 그 안에는 민서와 아레스가 어렸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펜던트 뒷면에는 작게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나는 너의 그림자. 민서는 펜던트를 꽉 쥐었다. 아레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의 그림자였던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안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레스, 내가 반드시 해낼게. 민서는 아레스의 목줄과 펜던트를 소중히 품에 안았다. 그것은 아레스가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다. 아레스는 그녀의 몸과 마음을 떠났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히 그녀의 곁에 남아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레스가 남긴 이 유산을 통해 검은 그림자 조직의 모든 비밀을 밝혀낼 것을 맹세했다. 아레스의 희생은 민서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를 지폈다. 슬픔은 그녀를 집어삼킬 듯 했지만 그녀는 그 슬픔을 원동력 삼아 더욱 강해졌다. 아레스가 남긴 목줄과 펜던트는 그녀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했다. 진실을 밝혀라, 복수해라. 그녀의 목표는 이제 명확해졌다. 아레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검은 그림자 조직의 모든 죄를 만천에 드러내는 것. 그리고 최동민이 살아있다면 그에게 직접 아레스의 복수를 하는 것이었다. 민서는 김준혁과 함께 안전한 은신처를 찾아 몸을 숨겼다. 김준혁은 그녀에게 과거 그녀의 아버지가 사용했던 비밀 아지트를 알려주었다. 그곳은 도시의 번잡함과는 동떨어진 오래된 건물 지하에 위치한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완벽한 요새가 되어 주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레스가 남긴 펜던트 속 USB 파일 해독에 전념했다. 이 파일은 암호화 방식이 너무 복잡해서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준혁이 이 말을 찌푸리며 말했다. 민서는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의미심장한 기호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아버지는 항상 중요한 단서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남기셨어요. 이 기호들,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녀는 기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것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 문득 펜던트 뒷면에 새겨진 나는 너의 그림자 라는 문구가 들어왔다. 그림자. 그림자 속에는 숨겨진 것이 있기 마련이었다. 민서는 기호들을 조합하고 뒤집어보고 연결해보았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훈련. 아버지는 아레스와 함께 그녀에게 그림자 걷기라는 훈련을 시켰었다. 그림자 걷기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그림자처럼 따라가면서도 동시에 그림자처럼 숨어들어 상대의 허점을 찌르는 훈련이었다. 그 훈련의 핵심은 상대방의 움직임을 역으로 계산하고 보이지 않는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역방향, 패턴, 민서가 외쳤다. 그녀는 기호들을 역방향으로 배열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기호들은 숫자의 조합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복잡한 암호였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훈련을 통해 해독법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 속에 이 모든 것을 숨겨놓았던 것이다. 민서는 해독된 숫자를 입력했다. 띠링 화면이 바뀌고 새로운 파일들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검은 그림자 조직의 최신 정보와 함께 최동민의 음성 파일, 그리고 충격적인 영상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음성 파일 속 최동민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강경희 그녀는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내 아버지의 복수를 감히 하려 하다니. 그리고 박진우. 그 멍청한 놈은 내가 만든 약물에 취해 내 꼭두각시가 될 테지. 백색 연구소는
이제 나의 손에 넘어왔어. 이 기술로 세상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영상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 안에는 최동민이 박진우 경위에게 알 수 없는 약물을 주입하는 장면, 그리고 박경희가 기억을 잃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최동민은 박경희의 기억을 조작하고 그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최동민이 검은 그림자 조직의 최고 수뇌부와 화상회의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은 섬뜩했다. 새로운 백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 회장님. 백신 접종을 통해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겁니다. 곧 전 세계를 우리의 소나귀에 넣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최동민이 자신감 넘치게 대답했다. 백신 민서는 경악했다. 그들이 단순히 개인의 기억을 조작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인구를 통제하려 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전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었다. 이건 단순한 조직이 아니야. 이건 인류를 위협하는 괴물이야.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준혁 또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 정도일 줄이야. 박경희 님이 경고했던 것이 사실이었군. 이들은 단순히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신이 되려 하는군. 그때 또 다른 영상 파일이 민서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그녀가 살인 누명을 쓴 그날 밤의 사건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최동민은 희생자를 직접 살해하고 민서의 손에 칼을 쥐어준 뒤 도주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서는 숨을 들이켰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최동민의 치밀한 계획에 완벽하게 이용당했던 것이다.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아레스의 희생이 더욱 뼈 아프게 다가왔다. 아레스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이 진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이다. 이 영상을 공개해야 해. 최동민의 실체를 밝히고 이 조직의 음모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해. 민서가 외쳤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언론과 정부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막으려 할 겁니다. 김준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해야 해. 아레스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박경희님을 위해서라도. 민서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들은 이 영상을 어떻게 공개할지 논의했다.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컸다. 그들은 오히려 조작된 정보를 흘려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때 김준혁의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저에게 오래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은퇴한 해커인데 과거 정부기관의 네트워크를 뚫은 적도 있습니다. 그 친구라면 이 영상을 안전하게 공개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민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다음 날 새벽 민서와 김준혁은 은퇴한 해커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과거 김준혁과 함께 불의에 맞섰던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그들을 보고 놀랐지만 김준혁의 설명을 듣고 민서의 억울한 사연과 검은 그림자 조직의 만행을 알게 되자 분노했다. 좋아, 내가 돕겠어. 이 더러운 놈들을 세상에 끌어낼 방법을 찾아주지. 해커는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노련하고 빨랐다. 그는 조직의 네트워크를 뚫고 들어갔다. 조직의 최고 수뇌부들이 모이는 비밀 온라인 회의에 접속 정보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회의가 바로 오늘 밤에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증거를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회의 중에 영상을 송출하고 그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기습하는 거죠. 해커가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최동민과 검은 그림자 조직에게 결정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들의 가장 은밀한 순간에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을 드러내는 것.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최동민이 살아있다는 확신이 없었다. 그는 연구소 폭발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민서는 직감했다. 그는 분명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레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그를 직접 만나야 했다. 최동민이 살아있다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제가 미끼가 될게요. 민서가 말했다. 김준혁은 망설였다. 위험합니다. 민서 씨, 아니요. 이것만이 아레스의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가 살아있다면 분명히 제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를 죽이려 할 테죠. 민서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민서는 특정 장소에 나타나 최동민을 유인할 것이고 김준혁과 해커는 그동안 온라인 회의에 침투하여 영상을 송출할 준비를 할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했다. 그날 밤 민서는 어둠 속을 걸어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과거 그녀가 경찰이었을 때 잠복 근무를 했던 낡은 창고였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줄기는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손에는 아레스의 목줄과 펜던트가 쥐어 있었다. 창고 안은 고요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최동민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고 불안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때였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는 절뚝거리고 있었지만 분명 최동민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총상이 선명했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복수심으로 가득했다. 강민서 내년이 감히 살아남았군. 최동민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민서는 최동민을 노려보았다. 내 놈이 아레스를 죽였어. 내 놈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야. 아, 그까짓 개새끼 한 마리 때문에 웃기는군. 네 아비처럼 내년도 곧 사라질 거야. 최동민은 총을 겨눴다. 그 순간 민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준혁으로부터 온 신호였다.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였다. 최동민, 이제 내 놈이 심판받을 시간이다. 민서는 휴대폰을 최동민에게 보여주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최동민이 박진우 경위에게 약물을 주입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최동민은 경악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 영상을... 그때 창고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다. 그곳에는 검은 그림자 조직의 최고 수뇌부들이 온라인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최동민이 박진우 경위를 고문하고 민서에게 누명을 씌우는 영상이 송출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최동민, 이게 무슨 짓이냐. 최고 수뇌부 중 한 명의 목소리가 들렸다. 최동민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민서가 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내 놈의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났어. 최동민, 이제 도망갈 곳은 없어. 최동민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민서를 노려보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쳤다 총을 난사했다. 민서는 몸을 날려 총알을 피했다. 창고 안은 총성과 유리 파편이 튀는 소리로 가득했다. 민서는 최동민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레스의 복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해낼 생각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주먹을 날리고 발로 차며 격렬하게 싸웠다. 민서는 경찰 훈련을 통해 익힌 모든 기술을 사용했다. 최동민은 비열하고 잔인했지만 민서의 분노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민서는 최동민의 목을 조르며 바닥에 눕혔다.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레스의 이름으로 내 놈을 용서하지 않아. 민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 순간 창고 문이 열리며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김준혁이 그들을 이끌고 온 것이었다. 강민서 경위님, 진정하십시오. 민서는 최동민의 목을 놓아주었다. 최동민은 컥컥거리며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에는 패배와 함께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경찰 특공대는 최동민을 체포하고 그의 뒤를 쫓아온 검은 그림자 조직의 잔당들을 소탕했다. 창고 안은 고요해졌다. 민서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레스의 목줄과 펜던트가 꽉 쥐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는 그쳤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마치 아레스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최동민이 체포되고 검은 그림자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최동민과 최고 수뇌부들의 은밀한 대화가 담긴 영상은 즉시 언론에 공개되었고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민서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녀에게 누명을 씌운 진범이 밝혀지자 여론은 빠르게 민서에게로 돌아섰다. 그녀의 사형 선고는 즉각 철회되었고 그녀는 명예를 되찾았다. 병실에서 박진우 경위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고 있었다. 그의 기억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민서의 끈질긴 보살핌과 김준혁의 노력 덕분에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그는 민서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그의 눈에는 과거의 총명함이 아주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듯했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영웅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레스에 대한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레스는 그녀의 모든 것을 구했지만 그 자신은 돌아오지 못했다. 그녀는 매일 밤 아레스의 목줄과 펜던트를 쥐고 잠들었다. 나는 너의 그림자. 그 문구는 그녀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졌다. 수개월 후 민서는 경찰로 복귀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현장을 뛰는 형사가 아니었다. 대신 그녀는 경찰청 내부에 진실규명위원회를 설립하고 검은 그림자 조직과 같은 거대 범죄 조직의 잔재를 뿌리 뽑는 데 전념했다. 그녀의 경험은 그녀를 누구보다 강하고 현명한 리더로 만들었다. 그녀는 정의를 구현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쳤다. 김준혁은 민서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진실규명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아 민서와 함께 일했다. 그들은 함께 수많은 부패 세력을 척결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박진우 경위 또한 위원회의 자문으로 참여하며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었다. 어느 날 저녁 민서는 아레스와 함께 자주 산책하던 강변 공원을 찾았다. 해 진력 노을이 강물에 비쳐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다. 그녀는 아레스가 가장 좋아했던 벤치에 앉았다. 벤치 옆에는 아레스를 추모하는 작은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그곳에는 영웅견 아레스, 정의를 위해 희생하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민서는 아레스의 동상을 쓰다듬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서 아레스의 따뜻한 털을 떠올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아레스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에 장난기 넘치던 아레스, 훈련장에서 함께 구르고 뛰던 기억, 그리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던 마지막 순간까지. 아레스,
잘 지내지? 민서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그때 그녀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줌마, 이 개가 정말 영웅이에요. 민서는 아이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응, 이 개는 아주 용감한 영웅이었단다. 내 생명을 구해주고 세상의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큰 도움을 줬지. 걔가 어떻게 나쁜 사람들을 물리쳐요?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민서는 아이에게 아레스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레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애틋함이 묻어났다. 아이는 민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다. 아레스의 동상을 올려다보는 아이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이야기를 마친 민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세상에는 아직 어둠이 많지만 아레스 같은 영웅들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단다. 아이가 돌아가고 민서는 다시 홀로 벤치에 앉았다. 해는 완전히 저물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레스의 펜던트를 꺼내 목에 걸었다. 차가웠던 펜던트가 그녀의 천으로 따뜻해지는 듯했다. 민서는 아레스의 희생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레스가 남긴 유산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진실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싸웠다. 교문 그림자 조직은 완전히 뿌리 뽑혔고 그들의 수뇌부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백색 연구소의 위험한 기술은 영원히 봉인되었다. 최동민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지만 그의 잔혹한 행위들은 낱낱이 밝혀졌다. 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의는 승리했다.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어둠은 언제든 다시 드리울 수 있다는 것을. 그렇기에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아레스가 그녀의 그림자였던 것처럼 그녀 또한 세상의 어둠 속에서 진실의 빛을 밝히는 그림자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레스의 영혼은 언제나 그녀의 곁에서 함께 걷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희망과 평화,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담고 있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아레스의 희미한 그림자가 함께 걷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민서는 미소 지었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찾은 자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다.